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는 정말 뭡니까? 골고루 우리가 평등해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서는 그죠? 공정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회는 누구에나 주어져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때만 들은 얘기죠. 누구나 공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장 편가르게 하고 가장 뭡니까? 국민을 반반 가르게 하고 공수처를 만들어놔서 결국은 공수처가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게 결국은 문제의 작품이 되겠죠. 그렇게 뭡니까? 촛불 뭡니까? 혁명을 하고 또 소득 주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또 탄생한 게 이 공룡 같은 그 뭡니까? 오동훈의 그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결국은 북한 사람이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결국 공수처를 앞장서서 결국은 대통령 잡으려고 우리나라를 잡으려고 만든 조직이 아니냐. 그때도 이런 말이 많았죠. 하등의 필요가 없는 조직이라는 거죠.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있는데 굳이 공수처까지 또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이 아니된 꼴뚜기에 연기 납니까? 떡잎부터 보시는 안 되려면 떡잎부터 보시가 않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오동원이와 공수처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 점 자기들의 도구를 쓰려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온다는 거죠. 서서히 잠식시켜 오는 거죠. 그것이 그 커넥션이 그 전부터 미리 다 만들어져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또 앞으로 지금 만약에 이런 또 서정욱 변호사님 이렇게 방송을 들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누구나 알고 있지만 또 팩트를 정리하면 자 전용기의 카톡을 조사한다. 추미애의 또 뭡니까 휴대폰 이렇게 유튜버가 뭐 국회에만 손들어 버리면 다수결로 무조건 다 검열할 수 있게 영장 없이 검열한다.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 지금 최상무 권한 대행이 있어서 우리 쪽에 보수파 쪽에 있어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거부권이 하나도 없이 지겠죠. 그러면은 법이 매일매일 법이 태어날 겁니다. 어차피 172명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2명입니까? 하여튼 2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 192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 조국이 끈앞으라고 다 해서 그럼 이 자들이 법을 만들면 거부권을 지금은 윤 대통령이 했었고 최상무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부 거부권 해왔는데 거부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팩트는 뭐 다른 얘기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거부권을 못한다는 거부권을 못하게 되면은 공영법이 나오는 거죠. 전체주의 법이 나오고 지금도 이런 거부권이 있는데도 뭡니까 추미애 휴대폰 유튜브 검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모든 통신 내역 이 검찰 그 조사권이 있어야 되고 뭡니까 검찰이 영장 있어야 될 가능한 거를 국회의원만 손만 대면은 검열할 수 있다. 그러면 길 가는 사람 잡아서도 무조건 뭡니까 민주발전소에 고발해서 휴대폰 뺏어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법들이 이런 그죠 난법 공용법들이 매일매일 만들어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자들은 만들어내는 데는 귀신들인데요. 선동이 대가들인데 매일 법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재명이는 무조건 그죠? 그때는 거부권 안 하겠죠. 그러면 모든 유튜브는 누구 걸 봐야 됩니까? 김어준 걸 봐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개딸들이 하는 유튜브 이런 것만 보는 세상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부권이 없어지니까 자 팔봉생 것도 조사하고 신의 한수도 조사하고 성장경입 것도 조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박사 것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뭐 웬만한 게 지금까지 바른 소리 한 사람은 뭡니까 서종욱 변호사도 하고 전부 이제 다 때려잡겠죠. 그러면 입에 다 재갈을 말리고 벌금을 막 때려 피겠죠. 그러면 뭡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지금도 뭡니까 뭐 좌파들이 대부분 지금 언론을 잡아서 언론에 지금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는 3.1절 그 집회에 JTBC에서는 우리 탄핵 반대 집회하는 걸 뒤에 갖다 사진을 붙이고 이재명이 연설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재명 연설 뒤에는 우리 우파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꽉 찬 그 광화문의 열기, 여의도 열기 그거를 뒤에다가 삽입시켜서 하면은 자 우리 방송은 좌파들이 보지 않습니다.
좌파들 방송 우리가 안 보죠. 뭐 띄워줄 일도 없고요. 저는 조사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 번씩 조갑제 이러고 정규제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요. 참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완전히 어떻게 그쪽에 불러서 그렇게 꼬봉짓을 영감이 다 꼬봉짓을 하고 있는지 참 웃기는 참 짬보이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눈으로 보고 참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참 늙어가면서 더럽게 늙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뭡니까? 뒤에다가 사진을 MBC JTBC에서는 전부 우리 그 탄핵 반대 집회하는 걸 뒤에 영상을 띄워놓고 앞에 이재명이가 연설하게 이렇게 짜집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끔찍하죠. 와, 이재명이 이렇게 인기가 이렇게 많구나. 그죠? 그러면은 이 선동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어차피 뭡니까? 길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집토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기를 쳐서라도 집토끼 지키려고 나는 아직 길에 건재하고 나는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MBC, JTBC가 그렇게 영상을 뒤에 띄우는 겁니다. 그림을. 그죠? 탄핵 반대 집회는 꽉 찬 그런 걸 띄우는 거죠. 그것은 집토끼 관리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참 시대적으로 지금 왜 2030이 나오느냐. 물론 그자들은 뭡니까? 나의 어떤 뭡니까? 의식이 깨어졌죠. 이제 뚜껑이 날아가는 게 소위 말해서 한 뚜껑처럼 날아가서 내가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곧 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새끼라도 밝은 미래에 살아야 되겠다. 또 이런 것들. 그러고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 자유민주주의가 너무나 좋다는 거죠. 마음대로 카톡하고 마음대로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사랑을 나누고 이게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것을 지금 맛본 이 뭡니까? 유튜브 시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MZ 세대들이죠. 그죠? 스마트폰이 나온 이런 세대들은 정보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기들이 다 구글에 들어가서 조사를 많이 하죠. 저도 구글에서 조사를 많이 하는데 생년을 이런 분들 김세환이 이런 생년월일을 전부 구글에서 조사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조사를 해서 이 생년을 빼내는데요. 안 그러면 알 게 없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주로 조사하는 거는 그런 데서 빼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SNS라든가 모든 텔레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스타라든가 모든 매체를 다 조사하는 거죠. 워낙 손가락이 빠르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 10분이면 다 조사해보죠. 우리는 몇 시간 걸리지만 그네들은 다르륵 해보면 다 조사가 해보니까 정보가 빨랐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우리는 정보가 늦고 또 유튜브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보수 유튜브가 많지 않았다 보니까 MBC, KBS, SBS, JTBC만 대부분 봤잖아요. 하루 왼종일 소가 자빠지는 거, 그냥 넘어지는 거, 구멍 뻥뻥 난 거, 촛불 드는 거, 아주 그죠? 촛불이 밤에 또 켜면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그 여도에 꽉 찬 촛불. 지금 우리 낮에는 저렇게 낮에 우리 아래 3월 1일 날 그 강화문에 모인 사람이 밤에 촛불을 든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몇 배로 더 많아 보일 겁니다. 그 문재인은 그것도 이용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이 문재인이 야들이 다 밤에 하지 않습니까? 밤에는 몇 배로 더 크게 보입니다. 그죠? 불빛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용했는 거죠. 그래서 촛불을 들게 만들었고 대부분 저녁에 집회를 하는 겁니다. 보통 그때 기억하십시오. 오후 5시부터 주로 집회를 해서 이자들은 10시까지 밤까지 하는 거죠. 그 엄청난 열기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때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층들이 다 술집으로 가는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죠. 잘 기억해 보십시오. 술집에 가는 시간을 맞춰서 그 화제를 술집까지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파들은 지금 낮에 하죠. 낮에 하니까 그런 술 문화가 필요한데 이자들은 그런까지 다 생각을 했는 겁니다. 밤에 촛불과 술집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 화두를 계속 가져가는 되는 거죠. 술집에 가면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왼줄 박근혜 탄핵에 대한 화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그자들은 뭡니까? 할 수 있는 짓거리는 다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 이재명이 되면 자기들이 만든 법 이재명이가 거부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다 모든 것이 자기인데 유리한 걸 다 만들어 가지고 갖다 바칠 거 아닙니까? 추미애 특히 전용기 갖다 바칠 거고 박찬대가 갖다 바칠 거고 김병주가 갖다 바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식이 갖다 바칠 거고 박범계 갖다 바칠 거고 갖다 바치면 무조건 뭡니까? 이자들은 무조건 쪽수가 많으니까 안건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거부권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매일 돌아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전체주의로 가고 바로 뭡니까? 종북으로 가고 쇠세로 가야 되는 거죠. 쇠세. 그래서
이런 자가 바로 탄생하는 거죠. 김세한 사무총장이죠. 선거관리위원회 전에 근무했던 이자의 아들을 황태자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조건 자리에 논술 하이패스로 취업을 시켜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964년 7월 21일인데요. 이자가 그죠? 완전히 뭡니까? 세컨드 폰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요금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고 그런 자들이 870 몇 건의 부정부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폰은 뭡니까? 전부 정치인들하고 상담을 하고 정치인들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인하고 뭐 때문에 통화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지역구 하나 당선시키는 거는 이자인 데서는 이자의 손에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거를 대통령이 밝혀내려고 계엄을 했는데 여자들이 짬짬이에 걸려서 지금까지 이 내란으로 몰려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 김세환이 오동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의 간첩들이 전부 우리나라를 좀먹는 간첩들이죠. 이런 간첩들 그게 최고가 뭡니까? 권순일이 김만배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이런 자들부터 거기서 대북가는 그죠? 거기서부터 살아나와서 대부분부터 살아나와서 이 모양이 여기까지 지금 왔는 겁니다. 최고의 역적은 김만배, 권순일이 뭐 이런 자들이겠죠. 비타 500박스부터 해서까지 지금까지 결국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장본인들인 거죠. 거기서 가장 또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선거인데 선거에 이런 자가 딱 발목을 잡고 그죠. 세컨드 폰 쓰면서 그죠. 비선 폰 쓰면서 지금까지 획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보통 우리 지원 선거에도 뒤지는 거 보면은 그 예비 선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부분 마지막에 뒤집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몇천 표 차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조정이 되어 왔다는 걸 지금 밝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번호가 서버의 비밀번호가 1, 2, 3, 4, 5랍니다. 그래서 소쿠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제들 그죠? 위때가리 자제들은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계 파견 다 시켜놨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도 할 일이 없는데 해외에서 선거 몇 분 하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 동포들 선거 그거는 그냥 우편으로서 발령하는 건데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냥 해외에서 그냥 맨날 놀다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자들 연봉이 엄청납니다. 최하 7천이 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는 비용이 1조 원이랍니다. 직원은 한 3천 명 되는데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그죠? 또 연봉이 높겠습니까? 그렇게 이자들이 만들어낸 거대 공룡이 선거관리위원회죠. 이제는 또 여기 선거관리위원장을 누가 합니까? 바로 이제 또 법원장들이 하니까 지금 문영배부터 그 안에 8명 중에 6명이 헌재에서 6명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들이 당연히 각하를 시키죠. 각하를 시켜서 뭡니까? 인권위에서는 여기는 조사할 그죠? 조사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감사원이죠. 감사원에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 자기 밖으로 조사를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헌재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꼬봉 김세환이 같은 이런 나쁜 자들 욕심 많은 이런 자들 오동훈이 이재명이 이런 자들이 세상이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대통령을 구해내야 되고요. 대통령이 각 하나 기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영원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든가 자유라는 것은 없어지죠. 이런 우리가 이 우파의 어떤 이렇게 애국 시민들이 하는 유튜브도 보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제는 김어준의 거를 봐야 되고 왼종일 개딸들이 하는 거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싫으면 또 못 받을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이는 어차피 곧 저 안에서는 3월 5일이 지나면은 내부 분열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김동연이, 김경수, 김부겸이, 김두관 이렇게 이제 서로 그죠? 이렇게 밥을 싸움이 일어나고 문바와 개딸 그죠? 이렇게 문바 개딸들이 싸움이 점점 일어나면서 김경수 찾아갔다가 김동연이 찾아갔다가 이재명이 개박살 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기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임종석이 찾아갔죠. 임종석이 찾아가지고 운동장을 좀 넓게 씁시다 하니까네 니하고는 못하겠다. 니보다 잘난 놈하고 하겠다. 김동연이는 하니까 니와 약속을 안 지켰느냐. 개헌을 하자 해놓고 옛날에 뭡니까 그저 같이 합쳤을 때 후보 동일 그저 했을 때 왜 그러지 않습니까? 둘이 합의를 했잖아요. 왜 그럼 지가 약속을 안 지켰나? 또 이렇게 되겠죠. 김경수는 당연히 안 하겠죠. 당연히 그지 않습니까? 문바에 지가 핵심 주자라고 그저 장자로 얘기하는 사람이
사람이 이재명 손 잡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뺑뺑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제는 팔을 좀 누야 키우려는데 이자들이 말이 안 됐죠. 그러고 나왔는데 바깥으로 나오면 이재명이 별 힘을 못 해요. 그 안에서도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뭡니까 대세의 분위기 때문에 말 듣는 척하지 나오면 별 힘 없고 그 안에서도 사실은 별 힘을 못 하는데 그러면 공천권 때문에 이제 죽은 신용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자들이 뭐 무너질 때는 이게 추풍 낙엽처럼 한참에 다 무너집니다. 사상 누각에 대해서 바람바람에 모래가 설려가는데 그러기까지가 우리가 굉장히 문제. 어쨌든 대통령이 나오시는 순간에 이재명이는 팽당합니다. 팽당하고요. 나머지는 다 깜빵에 분명히 가겠죠. 대세의 흐름이 확 기울어 버리죠. 그러고 이재명이 대통령 꿈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군자로 나오실 때까지가 우리가 모든 할 수 있는 힘을 다 해야 되고요. 서부지방법원에 이런 분들 우리가 다 구해내는데 십시일반 도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청년의 그 편지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뭡니까? 서울 남부구치소 1동 3층에 있는 주임이란 그 이런 자가 그래서 너가 대통령 잘못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그죠? 또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탑 그 뭡니까? 책을 돌려받다 해서 우리 젊은 청년 2명이 그점 징벌방이랍니다. 징벌방 한 번 더 가면 17시 그 추운 방에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다 가다 버렸답니다. 그렇게 개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꼴랑도 책 봤다고 그렇게 이런 자들을 다 그저 세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근자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이제 이런 유튜브도 없어지고 자유도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0대, 50대는 왜 잘 안 움직일까요? 대부분 대기업에 보면은 윗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봉이 높은 자리 있죠. 안정에 굉장히 치여져 있는 그런 자들은 사실 잘 안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무원 쪽에 고위직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거의 다 움직이지 않죠. 내 밖으로 손대지 안 다치면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요 40, 50대만 움직여버리면 나머지는 뭡니까? 굉장히 이제 태풍급이 되는데 요 40, 50대가 마지막으로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부지방법원에 그 참 고생한 그런 자들에게 그래도 훈풍의 손길이 많이 왔답니다. 그 영치금도 많이 넣어주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 시업도 알선해주고 해서 또 당장 가정에 먹고 살기 힘든 것도 또 해결이 됐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파들이 어떤 정이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애국 시민들이거든요. 저자들은 좌파들은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언제든지 4분 5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이재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도 봤잖습니까? 이쪽에 한 뚜껑이 바로 비수를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홍장원인데 그 메모지에 속았는지 속고 싶었는지 이미 알았는지 그죠? 속으려고 애를 쓴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수를 꽂고 탄핵까지 온 이거 장본인 한 뚜껑 아닙니까? 결국은 보십시오. 사실 정치는 생물이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서는 형님도 없고 동생도 없습니다. 비열한 세상이 깡패 세상보다 이 양아치 세상보다 더 무서운 게 정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열한 세계가 제 예의도입니다. 바로 팔보세입니다.